신혼집은 우리가 해줄게. 그리고 나랑 같이 살아야 돼. 네? 시할머니를 모시라고요? 저는 올해 35입니다. 직장 생활도 어느덧 10년 차에 접어들었고 주변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시기였죠. 그때 저는 영호를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3년 전 가을 공통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도 보통, 외모도 보통, 하지만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정중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영호는 달랐거든요. 큰 회사 다니시니까 일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쁘긴 하지만 나름대로 재미는 있어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저는 영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영호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꽃을 들고 나타났어요. 장미도 아니고 튤립 한 다발이었는데 그게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영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회사가 경기도에 있어서 출퇴근이 꽤 고된 편이었는데 영호는 매일 아침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너도 회사 가야 하잖아. 괜찮아. 나는 회사가 가까워서 시간 여유 있어. 네가 편하게 출근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도 매일 이러면 너무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챙기는 게 뭐가 힘들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고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점점 그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도 남자친구는 자주 마중을 나왔고 피곤해하는 저를 위해 저녁까지 챙겨주곤 했습니다. 영호는 제 부모님께도 자주 인사를 드렸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손에 과일이나 선물을 들고 찾아뵙곤 했어요. 어머니는 제 남자친구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지영아, 그 친구 참 괜찮은 것 같아. 요즘 남자애들이 저렇게 예의 바른 애들이 드물어. 그렇죠? 저도 그런 점이 좋아요. 결혼 생각 있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이야기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뭐가 아직이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말아야지. 아버지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영호는 아버지의 술잔을 정성스럽게 받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자네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 때도 있지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그래, 그 마인드가 참 좋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편한 것만 찾는데 자네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애 2년이 지날 무렵 영호가 청혼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던 중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지.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진심이야? 당연하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줘. 그 순간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데리러 오던 모습, 피곤해하는 저를 위해 저녁을 차려주던 모습, 부모님께 정성껏 인사드리던 모습까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결혼하자. 정말? 진심이지? 진심이야. 나도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남자친구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영호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무엇인지, 그저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두 분 모두 기뻐하셨어요. 잘 생각했어. 그 친구면 믿을만해. 엄마도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럼 언제 그쪽 집안에 인사하러 갈 거야? 곧 날짜 잡을 거예요. 영호가 자기 부모님이랑 상의해보겠대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고 영호 역시 빠르게 준비를 서둘렀어요.
며칠 후에 시댁 인사 날짜가 잡혔고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시댁 인사 날짜는 주말로 잡혔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무엇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메모해 두었습니다. 지영아, 첫 인사가 중요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해. 그리고 시어른 앞에서는 절대 편한 말 쓰지 말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 걱정 마세요. 잘할게요. 당일 아침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거울을 보며 화장이 번지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영호는 그런 저를 보며 웃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그래도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 괜히 떨리네. 괜찮아. 잘할 거야. 너 원래 사람들한테 인기 많잖아. 그건 회사 동료들이고 시부모님 될 분들이랑은 완전 다르지.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지만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말이 많던 영호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긴장해서 그래? 아니야. 진짜 괜찮아. 하지만 영호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목적지까지 10분 정도 남았을 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지영아, 미안해. 갑자기 왜 미안해? 영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 할머니가 같이 계셔. 우리 할머니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거든. 평생 그렇게 사셨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을 사귀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잠깐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같이 산다고? 우리 엄마가 결혼하실 때부터 할머니를 모셨어. 그래서 나도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지.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 해?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3년 동안 타이밍이 없었다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 왜 하필 시댁에 거의 다 와서 말하는 걸까? 지영아, 진짜 미안해. 근데 우리 할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만나보면 알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좋은 분이든 아니든 이런 건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와서 인사 안 하고 갈 수도 없잖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약속된 자리였고 지금 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 진짜 실망했어. 3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거짓말은 아니야.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기회가 없었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미안해. 근데 지영아, 부탁이야. 오늘만 참아줘. 일단 할머니 뵙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남자친구는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시댁까지 남은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제법 큰 규모의 마당이 있는 2층 건물이었고 집 앞 마당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대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영호가 제 손을 잡으며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어서 와라. 현관문이 열리자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 정말 예쁘네. 어서 들어와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상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이고, 이게 뭐라고? 우리 집안 며느리감이 오는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문이 열리며 한 분이 나오셨어요. 허리가 약간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했던 그 할머니였죠. 할머니,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어디 보자. 정말 고운 처자네. 우리 손주가 복이 많구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방금 전까지 말씀을 많이 하시던 시어머니가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이 집의 중심인 것 같았어요. 어서 앉아. 배고플 텐데 먼저 밥부터 먹자. 할머니의 말에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사실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를 보니 그 역시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사실 어머님이 준비하셨어. 우리 시어머니 손맛이 최고거든.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집의 실권자는 할머니라는 것을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식사 내내 저는 불편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시어머니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중간중간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우리 이번 일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시댁 방문 이후에 저는 며칠 동안 영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사과 문자를 보냈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영호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왜 여기까지 와? 지영아,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일단 어디 가서 앉자.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영호는 제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지영아, 할머니 얘기를 미리 안 한 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래, 변명의 여지가 없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언급 안 하고 인사 가는 당일에 말하는 게 말이 돼? 미안해. 나도 언제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 근데 할머니 얘기를 꺼내면 네가 괜히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건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결정하게 했어야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솔직하게 물어볼게.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거야?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사시기 어려우셔. 그럼 우리가 결혼하면? 그건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어. 정해진 게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평생 모셨잖아. 그게 우리 집 전통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나더라도 시할머니나 나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는 소리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엄마랑 할머니가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남자친구 본인도 자기 집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호야, 우리 상견례 전에 네 부모님이랑 한 번 더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돼? 제대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저는 기회를 준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남자친구네 집안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말, 저는 다시 영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였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엄마가 같이 가서 분위기 좀 파악해 볼게. 엄마 고마워요.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와 시어머니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어머, 사돈 어른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따님이 참 곱게 큰 것 같아요. 우리 손주가 정말 복 받았네요. 우리는 거실로 안내되었고 이번에도 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잠깐 인사드리러 온 건데 이렇게 준비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뭐라고? 사돈이 오시는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식사를 하면서 저는 시댁의 분위기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화를 주도하셨고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시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으셨고 영호 역시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사돈, 우리 영호가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할머니 말 잘 듣고 효자예요. 네, 영호군이 좋은 사람인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영호 같은 사위 어디 가도 없어요. 할머니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영호를 만난 게 큰 행운이라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어머니도 그걸 느끼셨는지 표정이 조금 굳어지셨습니다. 식사 후에 할머니는 저와 어머니를 집안 구석구석 안내해 주셨어요.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고 할머니 방과 시부모님 방 그리고 남자친구의 방이 있었죠. 그리고 1층에도 빈 방 하나가 있었어요. 이 방은 비어 있는데 나중에 손주들 방으로 쓰면 되겠네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후에 여기서 같이 살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영호랑 저희 딸이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시어머니를 쳐다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건 아직 정확히 정한 건 없는데 일단은 여기서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요? 네, 집도 넓고 같이 살면 서로 돌봐줄 수 있잖아요. 요즘 신혼부부들 집 구하기도 어렵다던데.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시댁에서 신혼부터 같이 살자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어르신,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따로 사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죠. 근데 우리 집은 좀 특별해요. 대대로 가족이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래도 젊은 부부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간은 충분해요. 남는 방도 있고 1층을 통째로 쓰면 되니까요. 할머니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만 계셨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저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할머니가 완전히 집안을 쥐고 계시고 며느리는 눈치만 보더라. 저도 느꼈어요, 엄마. 그리고 신혼집을 시댁에서 같이 살자는 게 말이 되니? 요즘 세상에. 그 부분은 영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말 잘 들어.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저런 집안 분위기면 네가 고생할 게 뻔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의 지난 3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에 영호를 만나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줘. 네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하면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마도 그러실 것 같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지영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 그게 대답이야? 나는 지금 네 의견을 묻는 거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영호와의 대화 이후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양가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엄마, 일단 상견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솔직히 예감이 안 좋아. 그 집안 분위기가 영 불안하단 말이야. 저도 알아요. 근데 3년을 사귀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 네 맘대로 해. 근데 상견례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면 엄마는 가만 안 있을 거야. 상견례 장소는 서울 시내 한정식집으로 정했습니다. 남자 측에서 제안한 곳이었어요. 제법 고급스러운 곳이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은 무슨 괜찮아. 근데 영혼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일단 좋은 분들이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곧 영혼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분이 함께 오셨어요.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님도 오셨네요? 영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꼭 오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상견례의 시할머니까지 참석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의 표정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양가 부모님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셨고 우리는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 배치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정가운데 상석에 앉으시고 그 옆에 시부모님이, 건너편에는 저희 부모님이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묻고 자녀들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요리가 나올 쯤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우리 손주 영호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말 잘 듣고 효심도 깊고요. 네, 저희 딸 말을 들어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그래요. 그런 우리 손주가 따님을 선택한 거니까 따님도 분명 좋은 사람일 거고요. 할머니의 말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영호가 저를 선택해준 게 큰 혜택이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딸도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어머니가 차분하게 대응하셨지만 표정이 약간 굳어지신 게 보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혼집 제안은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뭔가 이어질 말이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공손하게 답하셨지만 저는 영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영호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혼자 계시기 어려우세요? 그래서요? 신혼집을 해드리는 대신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생각이십니다. 손주 며느리랑 함께 살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딸더러 신혼부터 시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라는 소리인가요? 저희 딸은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요. 직장이야 다들 다니지만 시어른 모시는 건 며느리 도리 아닙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리어? 요즘 세상에 무슨 조선시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조선시대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대대로 며느리가 시어른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우리 딸이 무슨 머슴입니까? 갑자기 시댁 할머니를 모시고 살라고요? 그러면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시게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할머니 모시고 사는 게 싫으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살던가요? 시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사돈, 우리가 신혼집을 해주겠다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집을 해주신다는 게 누구 명의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냉정하게 물으셨습니다. 그야 일단은 저희 명의로 하고 나중에 아들 명의로 바꾸면 되죠. 나중에요. 그럼 며느리만 고생하고 집은 사위 명의라는 얘기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부부가 쓰는 건데. 문제가 많죠. 우리 딸을 무료 가정부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이 와중에도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와 할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사돈, 진정하세요. 우리가 나쁜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신혼집도 해주고 그 대신 할머니만 좀 챙겨달라는 건데. 좀 챙기라고요? 팔순이 다 된 어르신 모시고 살라는 게 좀 챙기는 겁니까? 식탁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양쪽 부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사돈, 말 좀 곱게 하세요.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딸을 머슴살이 시키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 아닙니까? 머슴살이요?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집 한 채로 저희 딸을 공짜 가정부로 부리겠다는 거 아니고 뭡니까?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보, 우리 나갑시다. 이런 집안이랑은 혼사 못합니다. 저도 일어나려는데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가려면 가시던지. 우리 손주가 아까워서 처음부터 별로였어. 아깝긴 무슨, 우리 딸이 더 아깝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도 뒤따라 나오셨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식당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지영아, 저런 집안에는 절대 너를 안 보낸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사과와 해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쌓여있는 남자친구의 문자를 읽어봤습니다.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몰랐다는 말. 남자친구는 항상 이랬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뒤로 물러서서 방관만 하다가 일이 터지면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단 한 통의 문자만 보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저녁 7시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영호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꼭 갈게. 고마워, 지영아. 저녁 7시, 저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영호는 저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아, 저기 있잖아. 일단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고 영호는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어제 일은 정말.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어제 상견례에서 나온 그 조건을 미리 알고 있었어? 제 질문을 들은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답은 충분했어요. 대답해줘. 사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상견례 일주일 전쯤 엄마가 말씀하셨어.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나였어요.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또 숨긴 거야.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거부할까 봐. 거부할까 봐. 그래서 당일에 폭탄 터뜨린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창피당하게 만든 거냐고. 아니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나도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해보긴 한 거야. 어떻게 했는데?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설득은커녕 엄마 눈치만 본 거 아니야? 미안해.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본인 생각을 말해봐. 너는 그 조건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나는 집안 어른들 말씀을 거역하기가 어려워. 그게 대답이야.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할머니 말씀이 고법이고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사셨어. 나도 그렇게 자라왔고. 그럼 너는 나도 어머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야? 직장 다니면서 시할머니 모시면서 살라고? 대신 신혼집은 해주신다잖아.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집 한 채 받으려고 나를 가정부로 쓰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 좀 챙겨드리는 거잖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할머님 모시고 사는 게 어렵지 않다는 소리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갑자기 남자친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 중요한 건 숨기고 나를 속였던 것들이. 시할머니 계신다는 것도 시댁 가는 날 말했고 이번 조건도 숨겼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안 그럴게. 진짜 다 얘기할게. 이젠 너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어머님, 할머님 편만 들잖아. 상견례 때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화내시는데 너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 한마디 반박도 안 하고.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너가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 최소한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반대해 줄 줄 알았어. 근데 그냥 반감만 했잖아. 미안해.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영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나 이제 지쳤어.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힘든데 결혼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겠어.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호가 제게 프로포즈를 할 때 준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이거 돌려줄게. 지영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여기서 끝내. 3년 동안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이제는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 안 돼.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남자친구가 제 손을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을 뺐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해? 너한테 필요한 건 아내가 아니라 엄마 말씀 잘 듣고 할머니 모시고 살 수 있는 착한 며느리야. 그리고 그 역할은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행복하게 살아. 영호의 붙잡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영아, 오늘 영호 만나고 왔어? 네, 엄마 다 끝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영혼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지영씨, 나 영호 엄마인데 우리 영호가 너무 힘들어해.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죄송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결혼은 못 하겠어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도 있어. 다시 만나서 얘기해봐. 조건에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영호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파혼하겠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파혼을 결정한 후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모두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지영아, 잘한 결정이야. 그런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맞아. 3년이 아깝긴 하지만 지금 끊는 게 나아. 결혼하고 나면 더 힘들어. 신혼집 준다면서 할머니 모시라는 게 말이 돼? 완전 사기 아니야? 친구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서도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널 지켜주지 못했어. 행복하게 살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나 대학 동창회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는 정우라는 남자였어요. 정우는 영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견이 뚜렷했고 대화할 때 솔직하고 명확했어요. 몇 번 만나면서 저는 정우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파혼했어요.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네, 좀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잘하셨네요. 맞지 않으면 끊는 게 맞아요. 정우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감해 주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다며?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 다행이다. 이번엔 신중하게 해야 돼. 걱정 마, 엄마.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영호와의 지난 3년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남녀 관계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인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까지요. 영호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찍 알게 된 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일도 잘하고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있으니까요. 가끔 영호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걷고 있어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 말이죠.